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되거나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인자가 뭘까요? 음식물, 뭘 먹었는지일까요? 아니면 알레르기일까요? 아니면 스트레스일까요? 몸의 피로일까요? 아니면 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건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 정확하게 말하면 온도 충격입니다. 피부질환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악화인자로 가장 유력하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건 바로 온도의 변화와 온도 충격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온도에 대한 걸 생각하기 전에 항상 음식, 뭘 먹었으면 뒤집어져요 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시거든요. 닭고기를 먹었더니 다음날 피부가 안 좋으면 무조건 닭고기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니면 돼지고기를 먹었더니 피부가 안 좋으니까 돼지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성급한 일반화를 하시는데 실제로 피부염이 악화되는 첫 번째 인자는 온도 충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습진성 질환은 사실 온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악화인자로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습진성 질환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 그랬죠.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랬죠. 열이 많이 누적돼서 그 열이 뻥 터져서 얼굴 쪽, 상체 쪽으로만 발생했을 때 습진과 같이 결합됐을 때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 인자가 감작된 상태에서 만성 습진에 열린 상처가 존재했을 때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 되고 그게 바로 지속적으로 피부염을 유발한다고 했죠. 그래서 알레르기와 만성 습진이 결합된 완고한 질환이죠.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접촉 항원과 피부의 열이 만나서 갑자기 뭘 발랐거나 접촉될 때 생기는 게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했죠. 그리고 화폐상 습진은 체액순환 정체에 의해서 우리 몸에 체액이 넘쳐나는데 그게 하필 피부로 누출되는 거죠. 그럴 때 열이 약간 가미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염이 생기는 거죠. 즉 대부분의 습진성 질환은 열에 의해서 악화되고 열을 끼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에 대한 충격이 가해지거나 열을 바꾸는 온도 충격이 가해졌을 때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진성 질환은 내 차가운 것에 취약한 게 아니라 반대로 뜨거운 것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온도 충격이 주어지면 한열 변화의 변동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악화되는 건데 대부분 열이 가해졌을 때 혹은 열이 가해지는 조건이 차다 덥다 이런 충격으로 다가왔을 때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더워질 때 악화되는 게 굉장히 큰데 막상 더운 환경보다는 추웠다가 더워질 때 악화되는 게 심하다 그랬죠. 그래서 계절별로 보면 6월에서 7월 정도로 여름으로 갈 때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고 8월 정도의 온도가 피크 쳤을 때는 사실은 악화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반대로 얘기하면 추워졌을 때도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죠. 날씨가 좋았다가 추워지니까 악화되는데 그러면 추워질 때는 왜 악화되는지에 대해서 갸우뚱할 겁니다. 추워지면 시원해지니까 피부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온도 충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워질 때 악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밖에는 영하 10도야. 근데 실내는 영상 25도입니다. 그럼 35도의 편차가 생기거든요. 우리 피부가 35도의 충격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피부염이 있는 경우는 이 온도 편차를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급격하게 변할 때도 악화되는 거죠. 요즘 같은 겨울철로 가는 계절에서 피부염이 쉽게 뒤집어지고 지루성 피부염증이 굉장히 많이 심해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도 열이 많으니까 겨울이 되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겨울에도 지루성 피부염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름을 따져볼게요. 여름엔 밖에 온도가 35도예요. 실내는 25도입니다. 온도 편차가 10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열의 온도 충격에 의해서 악화되는 것보다는 열의 절대량에 의해서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더워서 피부염이 악화되는 건 맞지만 그 편차 때문에 악화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겨울은 추워져서 악화되는 게 아니라 그 온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피부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루성 피부염은 열증이 우세하죠. 절대적으로 열이 많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상태가 되는 원인들, 정신적인 문제, 음식에 관련된 문제들, 아니면 수면의 문제들, 아니면 유전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몸에 열이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열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몸 관리를 통해서 혹은 치료를 통해서 몸의 열을
낮춰주는 게 첫 번째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피부를 좋게 하는 방법은 피부의 온도 충격을 관리하는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죠. 피부에 뭘 하는 건 쉽잖아요. 우리 몸속에 열을 낮추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오래 걸리고.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온도 충격을 줄이는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알면 지루성 피부염 악화됐을 때 악화된 인자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한테 진찰할 때 악화됐을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를 먹었어요? 라는 걸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피부에 열이 생겼는지 그 열이 생기는 요인들이 계절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요소 찾아서 교정하는 쪽으로 많이 티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활 시에 너무 더운 환경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더운 환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따뜻하게 지내면 피부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몸이 편하다고 하는 생각도 있는데 실제로 피부 측면에서 보면 너무 더운 환경은 악조건입니다. 그런데 적응을 하면 뭐 괜찮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게 누적됐을 때는 피부염을 뻥하고 터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생활 환경 자체를 너무 덥게 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도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해서 반팔만 입고 반바지만 입고 생활하는 게 좋은 경우들이 있지만 이건 피부 측면에서 보면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운동 시에도 장기간 유산소 운동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운동 같은 것들도 피하고 유산소 운동을 길게 하는 것들도 피하라고 했죠. 그래서 러닝 같은 것들, 에어로빅 이런 것들 아니면 한요가 같은 것들 더운 환경에서 길게 운동하는 것들도 굉장히 안 좋고 크로스핏 같은 고강도의 땀을 흘리는 운동 같은 것도 굉장히 안 좋고 하고 보시면 돼. 이게 바로 온도 충격을 가해주고 우리 피부가 버틸 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우나 같은 것들 그리고 아주 뜨거운 물에서 입욕하는 것들도 좋지 않다고 했고 습관적으로 반신욕을 한다든지 족욕을 하는 것들도 피부에 온도 충격을 쌓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신부열을 올려서 피부가 뻥 터진다고 했죠. 가끔 반신욕을 해서 피부염이 좋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반신욕을 장기간 했을 때 사실은 희망 고문처럼 좋아지는 듯 하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반신욕 같은 걸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면할 때 온도는 실제로는 수면은 온도가 낮아졌을 때 깊은 수면을 제가 취한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잠자리가 뜨거워. 그러면 따뜻해서 잠이 잘 올 것 같지만 중간에 각성이 많이 되고 깊은 수면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침실이 더운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기장판이나 온도매트를 많이 쓰죠. 그러면 잘 때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더 각성이 많이 되고 피부염에 염증을 유발하고 가려움을 유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뜨겁게 자는 건 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겨울에는 변수가 하나 존재하죠. 히터 바람입니다. 히터 바람. 머리 위에서 히터 바람이 들어오니까 피부염 있는 분들은 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끔 회사원들 중에서 피부가 악화되는데 이유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머리를 딱 들어보면 히터가 있죠. 히터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죠. 은행원들 아니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난방을 대부분 히터로 하기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1시간, 2시간이면 괜찮은데 하루 종일 있는 경우에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히터 바람입니다. 히터 바람 같은 경우에 통제하는 방법은 BLDC 모터, 저소음 모터라고 하죠. 이런 선풍기를 갖고서 히터 바람 쪽으로 선풍기를 쏘여주면서 히터 바람이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걸 하기 좀 어려울 때는 얼굴 쪽에다가 아주 약하게 부채질을 살짝 하듯이 살랑살랑하게 얼굴 쪽으로 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피부의 열만 살짝 낮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줘도 피부가 굉장히 편해지죠. 하루에 한 3번 정도에서 한 20-30분 정도만 살짝 틀어주고 끄는 겁니다. 하루 종일 틀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만 해도 피부의 열을 낮춰줘서 온도 충격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도 옷을 한 번에 두꺼운 걸 입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비추하는 옷이 뭐냐면 맨투맨 같은 거 두꺼운 옷 하나 입고 다니는 건 좋지 않죠. 더우면 벗을 수도 없죠. 그래서 레이어드해서 입으라고 하거든요. 얇은 옷을 뭐 한 2개 정도 그죠? 가디건 같은 거 입고 외투 입고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피부에 열을 낮추는 건 가장 좋은 게 냉팩이라고 했죠. 얼굴에 저녁에 열이 올랐을 때는 꼭 냉팩을 해주고 주무시게 되면 피부 열을 낮추기 때문에 온도 충격에 의해서 쌓인 열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되는 첫 번째 이유 온도 충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적절하게 온도 충격을 제어하고 그때그때마다 해소시켜줬을 때 피부염이 악화되는 걸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한하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